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인 구달은 영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인 구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그 침팬지라는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라 침팬지와 같이 찍은 사진들, 이미지로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 제인 구달의 희망의 이유라는 제목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나 내가 침팬지를 보고 연구를 해보니, 그리고 내가 침팬지 연구를 통해 사람과 사물과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이 이제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침팬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이제 구분해서 올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종이 침팬지가 아닐까.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갈라진 그 위로 올라가서 어떤 본성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화해 왔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또 얘기는 또 할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이 제인 구달이라는 분은 고고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학자가 전문학자가 아닙니다. 전공으로 따지자면 비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회사의 비서 같은 그런 직책을 갖고 이제 전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간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옛날이라서 지금과 같은 대학의 시스템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유명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은 왠지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래도 막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나 이런 그런 계층에서 잘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도 집도 있고 집에 좀 땅도 있고 이런 집에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또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제인 구달이 어렸을 때 2차 대전으로 아버지가 참전을 하고 2차 대전 공습을 피해 다니고 이런 경험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배급을 받고 살아야 했고, 또 부모는 어머니는 이렇게 남의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했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좀 더 편했다면 대학도 갈 수 있었겠으나 부모님께서 이제 비서 일을, 취직이 잘 되니까 비서 일을 배워라. 그래서 기술학교 같은 곳에서 간단하게 비서 일을 배우고 이제 비서로 첫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유명해진, 그리고 이런 업적을 남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보여지는 이 인성, 품성에 있습니다. 그 감성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릴 때 보면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고 책도 좋아하고, 이런 이제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뭐 떡잎부터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분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책을 보시면.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이제 옆에 승마를 배우게 되는데, 승마는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마침 가까이에 그 승마장에 청소를 해주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을 해주는 대신에 짬짬이 이제 말을 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운동신경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말을 잘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마장에서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말의 종자를 보여주려면 말 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말 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범을 보일 때마다 이 제인 구달이 직접 말을 타고 나가는 그런 기회도 누렸다고 하는데, 말을 잘 타다 보니까 사냥하는 곳에 처음 가게 돼요. 동물 사냥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여우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한 자연 환경에서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가야 이제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고급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허락해 주질 않겠죠. 그 승마장 사장님께서도, 그죠? 근데 거기에 발탁됐다는 자체가 너무 자신이 뿌듯한 거죠.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냥을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별 느낌 없이 신나게 말을 타다가 여우가 사냥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여우가 사냥되냐면, 개들이 몰고 사람이 말을 타고 쫓아가서 결국은 지치고 지칠 때까지 개들이 거의 이렇게 협업으로 여우를 빙 둘러싸고 가두면서 물어뜯고, 지칠 대로 지친, 다 찢겨진 그런 여우를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가면 사냥을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느꼈던 겁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물론 사냥이라는 게 존재하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스포츠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서 그것도 가혹하게 당하는 것, 찢기는 것, 몰리는 거를 즐기면서 그 인간의 그 사악함, 잔혹함, 잔인함, 그런 것들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느끼진 않죠. 사냥을 오히려 이렇게 멋있는 것, 또 용맹한 것, 또는 좋은 기술, 재미난 것,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이 어린 그 당시 이제 티네이저 10대일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시는 나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에 어울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린 시절 중에 또 대목 조금 눈여겨볼 만한 곳이, 책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시를 짓거나 시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10대 후반이죠. 소녀일 때, 청소년기에 같은 동네 목사님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짝사랑이죠. 목사님을 짝사랑하면서 너무 잘생긴 목사님한테 빠지면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자주 얼굴을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책을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철학, 그다음 종교 이쪽 부분의 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책을 좋아했지만 무지하게 그때부터 책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책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교양, 인문학적인 생각들, 철학적인 사고들, 종교적인 사고, 생각들이 아주 넓어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과 소녀 시절, 청소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또 다른 환경이 있었지만, 막연하게
아프리카라는 걸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만 해도 식민지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던 시절이니까요. 이 제인 구달은 커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대학은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서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서직을 하면서 뭐 우연찮게 자기 친구, 어릴 때 친구 중 한 명이 케냐로 이민을 간 친구가 편지가 옵니다. 자기 부모님이 케냐에 땅을 사서 농장을 하게 됐는데 너 여기 와서 있지 않을래? 와보지 않을래? 놀러 오지 않을래?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드디어 이제 때가 됐고 인연이 닿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것은 돈이 안 된다. 쓰고 반값 내고 뭐 밥값 밥 사 먹고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고향집 근처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개를 띄어서 5개월 만에 왕복 배편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케냐로 가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한 4주 정도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흑인들을 만나는 거죠.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나라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도 동물학대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똑같은 생명체로 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은 남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인 구달은 거기에서 처음에 한두 달은 재밌게 신나게 놉니다.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셨죠. 어머니가 항상 신세만 질 수는 없다. 가서 밥벌이는 네가 해라.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직업을 찾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 비서니까 이제 비서 일을 찾아서 자기 먹는 것을 해결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늘 자기 친구한테나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렇게 동물 연구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바로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인류학자로서 유명한 고고학자, 인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가족이 전체가 이 고고학에 대한 이 유적 발굴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이 루이스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지만 품성이 좋고 그리고 책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교양이 풍부하고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단어도 알 정도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제안을 하죠.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제인 구달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요? 제가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전공도 이게 아닌데요.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루이스라는 분이 사람을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데리고 그때부터 신나게 정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덥고 힘들고 오래 일해도 힘들지가 않나 봅니다. 너무 신나게 몇 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 몇 년 동안 루이스는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겠죠. 그리고 결국 이 루이스는 이 침팬지 연구에 대한 세상으로 제인 구달을 안내하게 됩니다. 인류를 연구하다 보니 인류의 조상과 같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물종 침팬지 그것을 연구해 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 연구라 함은 잡아서 사냥해서 데리고 와서 잡아와서 죽여서 잡아와서 배를 가르고 또는 뭐 박제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 정도가 다였고요. 서양의 많은 과학이라든지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정말 어리석은 그리고 인간 위주의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여자가, 그것도 비전공자가 그 다음에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최초였던 거죠. 이 루이스라는 분은 제인 구달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봤던 거고요. 역시 그분의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인 구달은 너 그 역경을, 수많은 역경을 겪고 그것을 해내게 됩니다. 만약에 제인 구달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이걸 전공했더라면 교수들이 얘기해 주던 연구 방식, 기존에 해오던 연구 방식, 포획틀을 놓고 잡아서 분해해보고 이런 연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과 선택에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나도 모르게 사회가 이끌어주는 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제인 구달도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인 구달은 몰라서, 정말 몰랐기 때문에 정말 참신하게 다가서게 됩니다. 일단 침팬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생의 침팬지를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침팬지의 수컷의 힘은 사람이 싸워서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거든요. 위험도 하고, 그리고 야생이다 보니까 침팬지 외에도 이제 그 자연의 야생 들소라든지 또는 표범, 뱀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많죠. 근데 제인 구달은 거기서 이제 숙소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서 자면서 침팬지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고생 끝에 몇 달 만에 침팬지 무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0m도 더 떨어진 거리, 100m 접근하는데 또 몇 달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만 하는 거죠. 누워서 숲속에. 저쪽 침팬지들도 압니다. 이쪽에 어떤 다른 하얀 다른 인종의 어떤 생명체가 와서 자기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그 침팬지 사회에서도 이게 좀 외향적인, 좀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듯이 금방 친해지는 침팬지가 있고, 과격한 침팬지도 있고, 부끄러운 침팬지도 있고, 이렇다는 걸 발견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품성이란.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집에 고양이, 동물들과 같이 오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성격이 다르고 그냥 그 전에 생각하던 어떤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많이 알죠. 정서적으로도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제인 구달은 정말 편견 없이 다가갑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침팬지의 이름은 이 그레이 비어드라는 이 회색 수염이 있는 데이빗 그레이 비어드라는 침팬지입니다. 이 데이빗이 제 사교성이 좋았던 거죠. 젊은 수컷 침팬지였는데 가까워지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제인 구달은 그 침팬지들이나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은, 연구자들은 이걸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격체로 봤다면 그렇게 학살을 해서 박제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번호를 매겼다고 그래요. 101-5번, 102번, 106번, 197번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인구달은 거기서부터도 달랐습니다. 다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자기가 지어줬던 거죠. 이 데이비드를 통해서 점점 이 데이비드는 또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른 침팬지들도 이 데이비드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제인구달과 점점 더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흔히 아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잎을 제거한 다음에 빨대처럼 만들어서 그걸 개미지 구멍에 쑥쑥 쑤시면 개미가 가지에 들러붙죠. 공격하는 거죠. 들러붙는 게 아니라 침범하니까 그걸 이제 물어 뜯습니다. 쏙 빼면 개미가 대롱대롱 달려 있겠죠. 그러면 그걸 입으로 먹는 그런 우리 장면들을 흔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 발견한 거죠. 이 제인구달이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이것을 먹는 것을 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럽 사회에 알리죠. 유럽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중심이던 과학이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도구의 제작이라 하면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도구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될 세상이 온 거죠. 인간만 도구를 만들지 않고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정의가 깨진 거죠. 그거 위에도 이제 다른 침팬지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도구를 만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구멍 속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나무 구멍에 풀을 이겨서 이렇게 구멍 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을 머금겠죠. 스폰지가 먹듯이. 그래서 물을 짜먹는 그런 침팬지의 행동들. 이런 식으로 침팬지들이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것. 점점 뒤에 이제 책의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침팬지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하듯이 침팬지와 침팬지 사이에서도 삐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기 얼굴도 안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갈기갈기 찢어서 화풀이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공통점, 본성, 잔인함 이런 것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인구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팬지들과 같이 있으면서 인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화하고 있는데 최종 진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진화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 잔인성, 그런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해서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인구달은 계속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침팬지들과 야생의 숲에서 계속 본대로 정리를 해서 계속 이제 보내죠. 이제 지원을 받았으니까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연구가 발표될 때마다 뭐 종교학적으로도 걸리고 이거는 가짜일 것이다 말도 많고 연구 방법부터가 잘못됐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었던 제인구달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루이스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인구달이 이렇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것을 그런 시끄러운 일들은 뒤에서 다 혼자 알아서 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또 됐습니다. 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으로 이야기할 게 이제 본격적으로 침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제인구달에 대해서 제인구달의 품성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하나 없듯이
침팬지들 역시 그랬다. 그리고 침팬지를 또 넘어서 다른 동물이, 생명체들이, 식물과 나무와 곤충과 모든 것들이 존엄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생활에서도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